Hello ther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iselle. 이번 시간은 명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는 팔품사가 있다고 배웠는데 팔품사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그리고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의 명은 무슨 명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름 명자를 써서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 즉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식물, 모든 사물들을 다 지칭해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명사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Wow, the small dog bravely barked at the stranger, so we praised him with treats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름을 가진 명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걸까요? wow는 아닐 거예요. The small dog가 될 거고요. Bravely barked at the stranger, 낯선 사람이죠. So we praise him with treats. 자, 이제 할로윈이 다가와서 trick or treat 할 때 이 treat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우하다, 대접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간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dog, 개, 그죠? 그리고 stranger, 낯선 사람,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사물인 treats, 간식, 선물이 명사가 되는 겁니다. 국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의 명사 또한 셀 수 있고 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합니다. 가능하다,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숫자로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가산명사라고 하고 셀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불가산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봤을 때 먼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우리가 셀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명사를 불가산명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산명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명사가 있는데 셀 수 있으면 가산이고 셀 수 없으면 불가산인데 가산명사를 두 개의 큰 덩이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산명사에는 보통명사가 있고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보통명사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의 명사라고 했을 때는 이름을 가진 사람, 사물, 동물, 식물 이름을 가졌으면 다 보통 명사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Children play in the park every afternoon 에서 우리가 명사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는 children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n apple, 과일도 보통 명사일 수 있습니다. An apple fell from the tree as Newton walked by. 뉴턴이 지나갈 때 사과 하나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뉴턴의 법칙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애플도 보통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될 수 있는가? 그 중에서도 보통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사람, child도 되고 children도 되고 child의 복수가 children이니까요. 사람도 보통 명사가 될 수 있고 여기 양 한 마리 sheep이 있는데 이것도 명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pple, 사과도 명사, horse, 동물인 말도 명사, tree, 나무도 식물이지만 보통 명사, city처럼 도시도 보통 명사일 수 있고 book, 근데 books,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어주는 것도 보통 명사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가졌다면 그것을 명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가산명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보통 명사는 이름을 가진 사람, 사물, 동물, 식물 아무거나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집합명사는 뭔가? 집합명사는 어떤 모임이에요. 모임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이로 묶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집합명사라고 하는데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Every summer, the family takes care of the cattle together 라고 할 때 every summer, the family가 보이시죠? family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 한 명씩 있지만 다 같이 뭉쳐서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the family가 집합명사가 되는 거고 뭐를 돌보냐 하면 cat를 돌본대요. cat은 이제 소떼, 동물떼를 이야기하는데 이 소도 한 마리 두 마리 단위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한 묶음으로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더 캐틀인데 이것이 집합명사가 됩니다.
집합명사를 또 종류별로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가 패밀리형이 있는데 가족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패밀리가 있고, 여기에 있는 청중들도 한 명 한 명이 물론 소중하지만 이제 여러 명이 모아놓았을 때 우리가 청중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언스도 있고요. 팀도 있고요. 군대의 army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틀형이 있는데 동물의 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캐틀형이라고 하는데 소라든지 물론 이제 양을 세는 단위를 우리가 flock이라고도 하는데요. flock 뭐 양떼, 소떼, 우리는 떼 이렇게 같이 한 단어로 쓰는데 영어에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동물들의 모음 집합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집합명사의 또 하나다,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폴리스라든지 아니면은 배심원들, jury, the jury라고 하면 이제 배심원들의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 하나의 집합을 이룰 때 우리가 집합명사의 하나, 군집명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명사는 참 쉬워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중에서 가산명사를 배웠는데 셀 수가 있다. 그 중에는 뭐가 있었다? 첫 번째는 보통명사, 두 번째는 집합명사. 보통은 그냥 하나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면 뭐 두 개, 세 개면은 s를 붙인다든지 복수형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다음에 집합명사는 여러 명 또는 여러 개이지만 한데 묶어서 이렇게 집합으로 모아서 설명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집합명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산명사가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See you later, alligator.